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오전에 준비한 영상인데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영미권의 주요 경제 금융 이 정보 관련한 플랫폼인 시킹 알파에서 나온 바이두 종목 관련한 기사를 위주로 해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내용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바이두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바이두스탁 The Hidden AI Opportunity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역을 토대로 했고요. 최대한 이 원문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어역을 했으며 그 내용 토대로 쭉 보겠습니다. 바이두 주식, AI 주식 투자에서 숨겨진 진주 같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숨겨진 기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본적 사업 모델이란 것이 매우 견조하고 탄탄하다. 이 summary, 이 요약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란 것이 매우 견조하고 탄탄하며 매우 견조하고 탄탄하며 미래 성장성 주가에 보면은 미래 성장성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성장성을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두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안 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업계 선두 그리고 바이두의 시총을 볼 때 이 업계, 이 기업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차후에 성장성이 증명이 되고 반영이 된다고 하면 폭발적인 주가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성을 봤을 때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2025년까지는 명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차후에 수년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력을 기대해 볼 만한 장기 투자 적절한 종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기사를 쓴 사람을 한번 이력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케넨 멜이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하이테크 기업들 분석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찾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직업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이 주요 플랫폼 세계적인 글로벌 이 IT 업체 모두 스카우트 제의받는 등 이 엔지니어로서도 역량을 인정받는다는 점, 그리고 장기 투자로 하는 투자자, 자신의 기술 부분의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이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볼 텐데요. 안전 마진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좋을 듯하다. 현재 바이두의 성장성이란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형광색 부분을 이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개 부분을 보면요. 바이두의 매출액 68%는 온라인 마케팅에서 발생한다. 중국 내의 온라인 검색 트래픽에서 72%를 차지해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바이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24%에 그친 가운데 구글은 87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표를 보게 되면 매출액, 총 마진, 영업 마진, 10년간 매출액 증가율, 10년간 이제 PS 멀티플 체인지, 멀티플 변화가 나오는데요. 이제 매출액 기준하면은 바이두가 구글의 11분의 1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다른 이제 총 이익률은 비슷한 수준. 근데 영업 이익률은 조금 2배 정도, 2분의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세가 조금 컸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조금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회사의 성장성은 좋았지만 주가에서는 조금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했던 바이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표를 보면 바이두는 작은 구글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크기로 인해서 지난 10년에 걸친 이 매출 성장세는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 모두 주주 친화적인 주식 환매, 이제 바이백을 시행해 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매출액 증가세에서도 바이두는 PS 멀티플이 40에서 3으로 폭락했지만 구글은 5에서 8로 상승했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이유를 보면 좋겠는데요. 바이두의 PS 멀티플이 바닥 수준에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구글은 수익처가 다양한데 반해서 바이두는 조금 제한돼 있다. 광고 배치 부분에서요. 더 적은 수요가 나오는 점도 바이두가
구글에 못 미치는 그런 주가 흐름 보이는 요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계 시장에서 바이두의 입지가 좁습니다. 그나마 바이두는 이제 독과점적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 내 시장에 제한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이 점유율이 낮다는 부분을 악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바이두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Things are not as bad as they may seem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이두는 더욱 많은 광고 사업자의 디지털 사업화를 이끌고 중국 경제 회복세와 발맞추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해 오고 있다. 바이두 광고 사업은요, 예전과 같이 활만기를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두 자릿수 성장세와 함께 투자 대비 수익률이 그래도 적정 수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은 만들어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두가 회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부분에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지게 하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이 개인적인 작가, 기사를 쓴 사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AI 어드밴티지 이렇게 큰 제목이 달려 있고요. 바이두는 현재 AI 관련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데 미래 시장 상당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쌓아온 축적된 기술력, 그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요. 조금씩 시장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1000억 달러 기회라고 하는데요. 구글에는 이 시총 기준했을 때 크지 않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바이두에게 있어서 시총의 2배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규모, 그런 새로운 시장이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바이두가 폭발적 성장하는데 이 AI 사업에서 그 본색을, 이제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용을 쭉 보면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이 AI 기술력 지원 하에서 다양한 컨텐츠 관련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왔던 그리고 축적을 했던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AI 기술력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해석입니다. 네, AI 기술력 관련한 테스트, 대회 등에서 그리고 수치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수상을 하면서요. 이 AI 부분에서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갖췄음을 시장에 증명해 주고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바이두의 사업 행보, 실적 행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보면 The Self-Driving Opportunity, 자율주행 관련한 기회, AI 관련해서 미래 성장 산업 먹거리로 분명하게 자리매김한 것은 자율주행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라이센스,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받았고요. 현재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런 상용화를 위해서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활발하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상향 조정되고 주가는 급등하는 흐름을 최근 들어 특히 올해 상당히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가 급등했음에도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바이두는 PSR 3배, PER 8.5배 수준의 저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출이 나오기 전 스타트업도 받지 못하는 저평가, 상당히 시장에서 찬밥 신세 면치 못하고 있는 그때 빌항 아케고스의 이제 마진콜 사태가 나타나면서 강제 청산이 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350달러 수준까지 고점을 찍고서 쭉 우하향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디디 추싱 사태 뭐 여러 가지 사안이 겹치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바이두가 시장에서 조금 찬밥 신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당국발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라는 외부 요인에 바이두란 기업 주가가 상당 폭 조정을 받았음을 방증하고요. 올해 한 해는 그렇게 조금 안 좋게 주가가 흘러왔다.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750만 마일의 테스트를 진행한 바이두, 자율주행 테스트 진행, 199개 자율주행 관련한 라이센스를 획득한 바이두, 주요 자동차 업체 10곳과요, 사업 제휴 체결하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 세계 선두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공신력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 로보택시 4만 7천 회 대중에게 운행을 했고 이는 전 분기보다 200% 중간 수치 그렇게 대중들과 소통에도 더욱 힘쓰고 있으면서 자율주행 기술력이 상용화에 대한 발빠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내용을 보면요. 로보택시 사업이란 것은 바이두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월 5세대의 로보택시 발표가 됐으며 이는 마일당 기준했을 때 비용이 60% 절감한다는 시장 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2025년이면 로보택시가 기존 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 이런 플랫폼보다 비용 지출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면 바이두 로보택시 사업 폭발적 성장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비용을 줄이고 그렇게 마진율, 이익률을 높이면서 기업이 영리 추구하면서 사업이 성장하며 그렇게 호실적을 증명할 수 있다면요. 주가도 자연스럽게 펀더멘털을 반영할 것이니까 바이두가 폭발적 성장력을 조금 차후에 수년 이후로 미루고는 있지만 그렇게 주가는 이 펀더멘털을 반영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현재 로보택시 중국 4개 도시에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이두의 관계자들 2, 3년 이후에는 중국 내에서만큼은 30개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그렇게 로보택시는 바이두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깨워줄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리스크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이두는 사실 그렇게 큰 리스크 없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걱정할 우려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바이두의 성장 부문에 대한 늘어나는 투자는요, 이익을 좀 줄이는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단기 악재로 해석이 되고요. 광고 사업이란 것이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광고 사업, 중국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하면 중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키우면서 실적에 타격을 좀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스크는요,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점인데 어떻게 보면 영미권의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리스크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특히 바이두가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우려할 요소라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국가 주도, 특히 공산당 주도로 한 큰 정부적인 경향이 기조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 자본가들에게는 조금 환경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는 미국보다 덜하다. 법적 시스템 예측하기 어려운데 특히나 올해 그런 법적 시스템 분위기, 중국 당국발의 규제 강화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더욱 합당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적 리스크는 바이두의 큰 악재가 될 수 있는데 검색 엔진 사업 특성상 검열 관련한 규제 부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리스크이고요.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관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 사람은요. 결론 내릴 때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시장은 매우 흥미롭다. 매우 재미있게 여겨지고 투자해보고 싶다. 다만 전문 영역이 아니고 관련 섹터가 너무 열기가 지나쳐서 거리를 좀 두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이두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큰 리스크를 지지 않는 선에서 이런 핫한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이런 섹터에서 이익을 노려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두라는 종목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및 법적 허용 등과 함께 바이두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그 바이두의 여행을 따라가는 것에 나는 개인적으로 I'm excited라고 나는 흥분이 된다. 굉장히 즐겁게 생각이 되고 장기 투자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지어진 것이고요. 바이두 종목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준비된 내용 토대로 해서요. 빠르게 중간에 편집점 없이 빠르게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바이두 종목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바라고요. 투자에 전적인 믿음은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로 하시면서 투자하는데 방향을 잡고 투자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정하게 할지 매매 포인트 잡는데 혹은 투자를 하는 아이디어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